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이렇게 시장에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전국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얼마나 있고, 또 이 진행되는 것들이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또는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민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 얼마, 공공과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게 민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 거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얼마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막대한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유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더불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이 굉장히 다른 사업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폭넓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개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뭐길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가? 대장동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국에 306군데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6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08곳이고요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98곳이니까 민간이 공공에 비해서 2배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부터 한번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과 완전히 반대로 공공이 거의 10군데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은 한 곳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부터 보게 되면은, 경기도는 총 125군데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이 84곳, 공공이 40곳으로 공공이 대부분 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민간과 공공의 비율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14곳이 민간에서 진행하고 공공이 4곳, 그 다음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9곳 4곳, 그 다음에 충청도는 15곳에 7곳, 전라도 같은 경우는 6곳에 5곳, 경상도 26곳에 5곳,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7곳 중에 1곳,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간이 10곳이고 공공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 거의 다가 민간이 2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유는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공공이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남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성남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성남의 재정 상태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진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한 곳이고 이제 공공이 10곳이잖아요. 그럼 서울은 대부분 다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고, 특이하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민간은 없고 공공이 한 곳이 있고요.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나도 없고 공공이 2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와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비슷하게 재정 자립도가 높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자본이 투입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가 거의 공공이 진행을 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진행하는 걸로 적합한 성격을 잘 갖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재정 자립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면서 민간의 자본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래서 민간의 비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얼마 정도의 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3,8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나오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4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니까 합치게 되면은 4조 한 8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지정되는, 그리고
고용 효과를 보게 되면은 취업 유발 효과가 2만 1000명 정도,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5천명 정도 해서 3만 한 6천 정도의 3만 6천 명 정도의 이제 그 고용 효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규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간 한 7만 7제곱킬로미터가 신규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7만 제곱미터는 5년 평균이니까 매 5년 동안 거의 7만 정도, 8만, 6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적으로 7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도시개발 사업이 새롭게 신규로 지정이 됐고, 이 파급 효과로 추정한 결과치가 연간 1조 7천억 원의 공사비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돌아 나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4조 8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2만 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사이에서 칼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셰프가 돼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데 칼을 사용하지만, 이제 다른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칼을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도구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천지 차이처럼 나는 것처럼, 똑같은 제도를 갖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이 지역의 어떤 상업이라는 주거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과정들이나 절차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특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 그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대단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단일 또는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상당히 좋죠. 선의로 출발을 하죠. 또 이 도시개발의 특징이 굉장히 대박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다양한 사업 유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거죠. 또 사업 가능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지역에 땅이 없는 지역 말고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특징에 맞거나 목적에 맞게 다 개발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국토의 모든 지역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방식, 이게 특정한 사업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 방식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를 해서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폭넓은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 한다는 게 뭐 저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와 또 규모, 자금이 투입이 돼요. 아까 보면은 1년에 1조 4천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개별적인 사업지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본을 갖고 또 뭐 PF를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금융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공공이 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다음 민간이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는 그 땅 개발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에 3분의 2 정도 이상의 단독 소유자가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진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공 민간 소유자, 그 다음에 출자법인, 법인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뭐 5천만 원 갖고 만들 수도 있고 500만 원, 100만 원 갖고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원 정도의 이런 그 법인을 설립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법인 갖고 몇 천억의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이 몇만 배다, 몇만 퍼센트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출자할 때 법인을 만드는
기초자본금하고 수익하고 비교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굉장히 크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자체의 어떤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잘만 하면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제도로서 활용을 해서 아까 칼을 갖고 셰프가 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건 셰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자율성을 준 건데, 자율성은 양날의 칼이죠. 잘못 활용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율성을 주되 어떤 관리 감독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개발 사업은 다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도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사 개발 사업과 차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규모 면에서 일단은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규모 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번에 해당하는 가장 큰 규모로 하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택지 개발이라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가 LH의 비리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특별법 지위로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의 외곽 신도시에 적용되는 그런 것이 이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수도권에 지금 현재 대부분 다 1기, 2기, 3기 신도시, 이 신도시가 대부분 다 택지 개발 지구에 해당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주택 종합 계획을 세워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라는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데, 여기는 특별지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택지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목적이.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한 용도, 특별한 용도를 특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관광단지도 만들 수 있고, 주택단지도 만들 수 있고, 산업단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목적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성을 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 이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서울 내에 시가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죠. 도시지역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이 완료가 된 지역이니까 대부분 다 도시지역 외곽, 바깥쪽에 해당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에 이제 상위계획에 이제 적용을 받고요.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 다양한 정해져 있는 이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으로만 진행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다를 확실하게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유롭죠. 그 다음에 시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넓은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장기판에서 얘기하면은 도시정비 사업과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상이나 마 같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차죠, 차. 앞뒤로 칸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상이나 마 같은 경우는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규율에 규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판에 차 같은 그런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일 규모가 작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이라고 뉴타운 또는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거는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 방식, 이건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관리처분을 해서 조합원들이 가질 건 가지고 또 남는 부분은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택지개발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 민간 같이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법인, 설립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다 보니까 자율성이 너무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걸 관리감독,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중간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야만 이렇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뭐길래라는 제목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전국에 공공과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306군데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막대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유사산업과 유사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